강원도지사 도전자들이 속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일찌감치 물밑 작업에 나섰는데 추가 정치권 인사들의 등판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늘어나는 수소차 시장에 대응한 인프라 확장에 나섭니다. 지역에서는 확장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춘천시 의회는 여러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액이 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복구에도 1,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시도를 이어갑니다. 변화하는 평창군의 농업 정책을 정책 브리핑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도전자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3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다른 정치권 인사의 등판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개 속인 초반 선거 구도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3선 연속 빼앗긴 강원도지사 자리를 되찾기 위해 일찌감치 분위기 선점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선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언론전략기획단장을 지낸 황상무 전 KBS 기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황 예비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공유했다며 자신이 강원도를 변화시킬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편하게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 전철망 GTXB를 춘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앞당길 것이고 또 양평에서 홍천, 또 원주까지 수도권 광역 전철망을 확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 19대 20대 춘천 지역구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진태 전 의원도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도정 교체까지 이뤄야 진정한 정권 교체라며 새 정권에 힘을 실어 위기의 강원도를 살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힘들게 탄생한 새 정부가 식물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 연임 도지사를 배출한 만큼 이번에도 수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12년 시장 임기를 조기에 마감하고 출사표를 던진 원창목 전 원주시장이 당에서 유일하게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원 예비후보는 원주를 발전시킨 경험과 검증된 능력을 이제 강원도 시군 전체에 쏟아붓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를 시작부터 완성까지 추진해온 경험으로 춘천에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강릉에는 관광형 기업도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예비후보가 민주당 단일 후보로 굳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이광재, 이철규 등 강원도 출신 여야 현역 의원들의 차출설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3선 연임 최문순 지사의 퇴진으로 무주공산이 된 강원도지사 선거. 수성이냐 탈환이냐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미래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하고 충전시설도 대거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인프라 확대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사이 춘천 지역에 등록된 수소차는 16배 이상 늘어났는데 충전소는 여전히 2곳뿐이라는 겁니다. 올해 보급되는 수소차도 600대 수준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춘천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모두 868대.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전소는 춘천 휴게소를 포함해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춘천시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소에너지 복합기지를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 확장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복합기지 건설을 통해 신사업 창출과 기업 유치 등을 이뤄내고 춘천을 강원도 내 수소에너지 거점 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복합기지는 대용량 충전소는 물론 차량 정비소, 운전자 휴게시설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또 향후 수소버스 도입에 대비한 버스 공영 차고지 역할도 겸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수소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다만 삼천동 일원에 추가 충전소를 설치해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디젤 차량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그 전환을 가져와야 될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대용량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시내버스가 현재 CNG 버스가 88대인데 그거를 향후 그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천시의 이러한 인프라 확장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춘천시의 수소차 규모는 지난 2020년 대비 16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고 올해 역시 600대 이상의 수소차가 보급될 예정. 그린에너지 정책에 따라 관련 차량 보급만 늘어났을 뿐 충전, 정비 등의 관련 시설 확장은 더디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수소에너지를 포함해 여러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춘천시에 주문했습니다. 어쨌든 춘천도 이런 지구 환경에 또 같이 참여하는 제로베이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아마 그 지원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시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더 이 구축 사업을 토대로 수소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어가는 수소차 보급에 맞춰 지역 거점 시설 마련을 시작한 춘천시. 지역에서는 수요에 뒤따라가는 공급 정책이 아닌 보다 발빠른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에 산불로 발생한 피해액은 502억 원이며 복구비는 1,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1일까지 실시한 산불 피해 합동조사 결과 동해시가 243억 원으로 피해액이 가장 컸고 삼척이 147억 원, 강릉이 11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시설별로는 주택 81동, 농기계 155점, 농막 90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 피해에 따른 최종 복구 금액은 중앙 심의를 거쳐 4월 초 확정될 예정이지만 조사단은 복구비 1,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릉시가 지난 옥계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재민 중 임시주택을 희망한 세 세대를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임시주택에 입주하게 되고 나머지 한 명은 민간과 연계해 무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 25일에는 수도 배관과 정화조 설치 등 기본 시설을 마련한 뒤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시주택은 24제곱미터 면적에 화장실과 주방, 거실로 구성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별 주요 정책 방향과 이슈를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창군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평창군이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학교 급식에 평창산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또 가뭄때에 물을 양숙이나 물탱크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022년도 평창군의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창군의 농업 관련 사업 2가지를 각각 팀장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친환경 쌀을 학교 급식에 지원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원광식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먼저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 공급하기로 한 사업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학교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된 동기는 전년도까지 21년도까지 관내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창산이 아닌 주변에 있는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공급받아서 학생들에게 이제 급식용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친환경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 한 6헥타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규합해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을 인증을 받아서 작년에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급을 평창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평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서 한
한 4톤, 5톤 정도 되는 쌀을 이제 생산했습니다. 근데 쌀 소비량이 약 한 30톤 정도가 소비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지를 한 6헥타 조금 넘게 조성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쌀이 한 23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생산된 쌀을 도정을 해서 지금 3월부터 쌀을 공급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에 한 1개월분에 해당되는 한 6톤 정도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납품을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가뭄에 대비해 관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관련해서 김주열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가뭄 대비 관수 시설 지원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요? 네, 가뭄 대비 관수 시설 지원 사업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그 가뭄이나 폭염 지속 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농업용 스프링클러, 양수기, 물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과 협력하여 농가당 최대 320만 원의 총 사업비 내에서 필요한 장비나 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사업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들이 읍면별로 그 원예작물, 특용작물의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비를 배정하고 그 신청자 중에서 최근 3년간 미지원 농가, 만 70세 이상의 고령농 및 여성 단독 농업인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관수 시설 지원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예, 지난해 저희들이 이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한 9억 5,4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 관수 시설이든지 아니면 물통이든지 한 가지만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 농가들의 건의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사업비 증액 및 요것들이 이제 그 가뭄에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농업 회의소를 통해서 많은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난해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에 사업비를 증액하고 농가들의 그 선택의 폭을 넓혀서 더 지난해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창군 농가 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우리 평창군에 지금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7,135 농가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신청해서 선정되신 분들은 525 농가이고요. 매년 한 500여 농가 이상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창군이 계획한 농업 관련 사업 2가지 모두 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제 곧 남쪽에서부터 벚꽃이 피어오르는 본격적인 봄이 시작됩니다. 주말 봄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동해안도 각광받는 관광지였습니다. 이달 초 발생한 대형 산불 때문에 숙박업소마다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을 당한 곳에 선뜻 놀러 가기가 어렵다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오히려 많이 놀러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더 침체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지에서는 고 이스트라는 이름으로 산불 피해 지역 방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산불 피해 지역에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아직도 참혹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동시에 피해 주민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봄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릉시 의원 가선거구 주민들이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산과 왕산, 구정, 강동, 옥계면 주민들은 마을별 연명부를 작성해 반대 주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주민 서명을 건의문과 함께 국회의장, 강원도지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